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남영사입니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817님의 문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테스 매수가 18,500원에 비중 25%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대응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인데 테스 어디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네. 이 테스라는 종목이 반도체 바로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사실 반도체 업황에 가장 먼저 갈 때 전공정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장비, 소재, 부품식으로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 해당 종목이 빨리 이제 주가를 땡길 수 있을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 사건으로 인해서 부진 중입니다. 테스가 바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관련된 회사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갤럭시 폴드랑은 무관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하는 이상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주들이 잠깐은 좀 단기적으로는 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고 다만 어쨌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바로 이제 하반기 때 반도체 업황이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이제 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일봉상으로는 많이 올라갔는데 주봉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 사실 직전 전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워낙 컸던 종목이라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해서 이 회복 구간이 아직까지 20%밖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20% 정도밖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아직까지도 낙폭에 대한 부분이 메꿀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상승 구간대가 20선 돌파 나온 다음에 20선 지지받고 그리고 60선 저항 맞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추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봉상 60선 구간 이 저항대에 대한 매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5,500원 구간, 25,500원 구간이 이 저항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이 구간에서 조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매물 추례가 조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세워가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16,700원 구간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테스 25,500원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물 추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시간을 두고 본다면 25,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16,7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일지 머티리얼즈요. 네, 일진머티리얼즈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좀 높게 매수했는데요. 네. 52,000원에 30%요. 네, 52,000원에 30%, 그러면 작년 말에 매수하신 거예요? 9월에 매수했습니다. 네, 작년 9월쯤 매수를 하시고 그 후로 계속 지금 내렸네요. 네, 그러니까 매도 시기를 놓쳐갖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이 종목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일진머티리얼즈 52,000원에 3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혹시 수익 실현은 왜 못 하셨을까요? 그냥 매도 네. 시기를 놓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 종목이 정확하게 무슨 기업인지는 혹시 아실까요? 예, 저 2차 전지라는 네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이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는 작년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 많이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화면상으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네네.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이미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작년 이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7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해당 종목이 당시에 이제 뭐 시장이 또 역시 또 안 좋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건데, 해당 종목이 이제 2차 전지에서 이제 동박 구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차 전지 이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는 경기도 안 좋았지만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2차 전지 기업들이 전부 다 증설을 했습니다. 네. 자, 증설을 했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히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삼성 SDI도 중국에다가 공장 증설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미국에 증설하고 있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말레이시아에다가 몇백억 투자해갖고 이제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따라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용이 나갔기 때문에. 비용이 나가서 실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거라 현재는 주가가 좀 부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신에 어쨌든 증설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제 생산을 찍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왜 증설을 했을까요? 시청자분. 왜 지금 2차 전지 기업들이 갑자기 증설을 했을까요? 지금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든 뭐 벤츠든 아우디 뭐 다 지금 전기차 생산을 찍어내고 있는데, 지금 오죽하면은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우디 쪽에서 발표가 나온 게 LG 화학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전기차를 만들지 못한다라고 아우디 쪽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생산량을 충족을 하기 위해서 증설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지만 하반기부터 이제 물량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말은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2020년까지 가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아마 조금 답답하실 건데 조금 길게 갖고 가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시고, 일단은 저는 해당 구간대는 계속 이제 좀 지키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는 앞전 전저점 구간대 36,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손절가로 지키시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의 이 매수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기까지는 그냥 기다리시기보다는 해당 구간에서 조금 이제 평단가를 낮춰가세요. 낮춰가신다면 저는 그래도 월봉상 앞전 이제 사실 저는 2016년 연말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만큼 저는 이제 하반기 때 좀 리바운드가 나온다라면 5만 원까지는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평단가를 낮춰놓으시면서 하반기까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말씀드린 전략으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538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라젠 83,000원에 30%입니다. 주식시장이 너무 힘드네요. 꼭 좀 조언 부탁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신라젠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해당 종목이 지난 3월 초에 이 대박스쿨에 한번 종목 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그날 이제 바로 전날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전날에 우리 대박스쿨의 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전화 상담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종목인데, 당시에 제가 표현했던 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라젠의 지금 최근에 임상에 대한 결과가 조금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당장 임상 결과가 원래는 6월 달에서 8월 달 사이에 임상 결과가 원래는 발표되기로는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정대로 6월에서 8월 사이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히려 임상 결과 발표를 연기해야 이 종목은 문제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는 이런 평가들이 워낙 많습니다. 특히나 삼성증권의 리포트에도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드립니다. 단기적인 상승 정도는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볼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라젠도 역시 투자를 하시려면 내년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해당 종목 일단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자면 주봉상 120선 구간 6만 원 구간입니다. 6만 원 구간. 6만 원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면 주봉상 120선 구간이 깨진다라는 거는 장기 추세가 깨지면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6만 원 구간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 자, 6만 원 구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셀트리온이 상승하면서 제약바이오를 동반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반등 나올 때 7만 원 구간쯤에서 좀 종목 교체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의 손절가는 6만 원, 목표가는 7만 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미 반도체요. 네, 한미반도체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300원에 10%요. 네, 1,300원에 10%면 좀 보유한 지가 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한 1년 넘었어요. 1년이나 가지고 있으셨어요. 네. 네. 이렇게 오래 보유를 하실 생각에 매수하셨던 건가요? 처음부터? 아니 이게 네. 실적도 좋고 수주는 많이 오는데 이게 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네. 징그럽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차트를 보니까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점간이 한미 반도체 1,300원에 10% 보유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작년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예, 예, 예. 네네. 사실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 드리는데,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 섹터도 그렇고, 이제 경기 민감주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주가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좀 떨어진 거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나쁘지 않을 정도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일단은 후공정 기업입니다. 후공정.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이 보통 올라갈 때는 전공정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후공정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해당 종목이 올라갈 때 이제 후성이나 뭐 유니테스트,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같이 이제 좀 뒤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가 늦다라는 거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면 한미반도체가 주봉상 121선 저항대 맞고 밀렸다가 이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평선 수렴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121선에 대한 저항대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9,000원에서 9,500원 구간대에서 계속 아마 매물 나오면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본다라면 해당 종목이 일단 단기간적으로는 9,500원까지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평단가를 낮춰서 9,500원까지 좀 노려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받았던 구간 7,900원 구간 손절가 대응하시면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요? 네, 9,500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734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텔콘 RF제약 매수가 8,480원, 비중 20%인데요. 지지부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꼭 좀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텔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비보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주가가 이제 반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해당 종목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모멘텀이 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보존 이슈가 있을 때 좀 주가가 올라가고 비보존이 아니라면 제약바이오가 대세 상승 나올 수 있는 장세가 와야 이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비보존 관련된 좀 내용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경기가 호황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가 2017년 때가 경기가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2018년 초부터 시작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제약주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경기가 침체냐 경기가 회복이냐입니다. 경기가 회복이면 반도체는 갑니다. 가장 먼저 가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경기 회복 때는 제약주가 강한 힘은 못 냅니다. 경기 호황으로 가야지만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지금은 사실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오는데 강한 랠리가 나오긴 좀 어렵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어쨌든 간에 월봉상 전저점 구간대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7,050원 구간, 이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입니다.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7,500원 구간, 아니죠, 7,250원 구간입니다. 7,250원 구간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 7,250원 구간이 깨지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일단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제약주 동반 상승이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 단기 반등 나올 때 좀 종목을 교체하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의 손절가는 7,250원 말씀하셨고요. 반등이 나올 때 정리를 하셔라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상담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일진 디스플 네,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 4,430원, 네. 비중 30%. 네, 4,430원에 30%면 지금 수익권에 있으신 상태죠? 예, 네, 어제 오늘 많이 올라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고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전문가님 일진 디스플레이 4,43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간략하게 좀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해당 종목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IT 업종이라서 지난 뭐 2018년 때는 워낙 부진을 했었죠. 예, 2018년 때는 부진을 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반등 나오는 분위기에서 이제 반등 흐름을 좀 잡았고, 더구나 2년 동안 이 주봉상 이 60선 구간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었는데 마침 이제 거래량까지 동반되면서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60선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다음 주에 60선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해당 종목 조금 더 상승 노려서 5,700원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5,700원까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대신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60선 4,230원 구간 이탈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구간만 좀 이제 매도 구간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